안녕하십니까. 연예가 이슈와 화제, 궁금증을 풀어보는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가수 김어중의 뺑소니 사고 여파로 5월 한 달 내내 연예가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애초 모든 걸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솔직하게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가린다고 덮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김어중이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뒤 사고 당일과 이후의 행적은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당초 매니저가 김어중의 옷을 받고 입고 거짓 자수했다가 들통이 났던 것은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된 음성 파일 때문이었습니다. 김어중이 사고 직후 매니저와 통화 당시 녹음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를 해달라고 말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경찰이 매니저를 추궁해 거짓 진술을 번복하게 했고, 이를 근거로 김어중의 자백을 받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범인 도피 방조에서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형량도 기존보다 다소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 도피 교사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이고, 증거인멸 교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김어중은 늦어도 6월 3일 이내에 송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기간 내에 혐의를 입증해 송치하지 못하면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김어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곧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객관적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김어중의 뺑소니 사고 당일 스크린 골프와 유흥주점에 함께 있었던 연예인들은 방송인 정찬우와 리쌍 출신 래퍼 길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연예 관계자들과 경찰 주변에서 흘러나온 정보를 토대로 최초 단독 보도했는데요. 기사가 나간 직후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도 있었습니다. 실명이 거론된다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심지어 김어중 사건을 담당했던 강남경찰서 관계자까지 연락이 와서 어디서 소스를 확인했느냐고 묻더군요. 의혹이 생기고 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 대중의 관심도 그만큼 커지게 마련입니다. 동석했던 연예인들이 누구인지 궁금하니 그동안 엉뚱한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개그맨 허경환, 래퍼 슬리피 등 여러 연예인들이 거론되고 결국 나는 아니라고 해명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사고 전 자리를 함께 했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김어중이 사고 당일 마지막 유흥주점까지 여러 장소를 옮겨 다녔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장소인 스크린 골프장은 그 행적에 단초했다는 점에서 의구심과 궁금증을 푸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은 김어중과 함께 강남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스크린 골프장에는 소속사 관계자들까지 총 5명 있었습니다. 일행 중 일부가 골프를 하면서 가볍게 술을 곁들인 것인데요. 김어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3대 대주주 중 한 명인 방송인 정찬우도 맥주 한두 캔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찬우가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것이고, 경찰 참고인 조사 때도 똑같이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어중은 사고 당일 첫 번째 자리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다른 일행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정찬우는 스크린 골프 자리에만 동석했고
이후 자리를 옮겨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나 다시 옮긴 유흥주점에는 동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애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래퍼 길은 정찬우와의 친분 때문에 자리를 함께 하게 됐고 김호중과는 이날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하면서 일부 관계자들이 김호중 사건에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보여 씁쓸했습니다. 알고 보면 한때는 모두 김호중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동고동락은 즐거움도 기쁨도 고난도 고통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론돼 행여나 피해를 볼까봐 쉬쉬하고 싶어하는 모습은 인간적 의리가 실종된 듯해 도무지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바로 얼마 전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자산 및 지배구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생각엔터는 출발 당시 소속사 대외 매니지먼트를 총괄하는 최재호 이사 본부장과 이광득 대표 그리고 방송인 정찬우가 3대 주주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생각엔터의 주식은 이광득 대표가 28.4%, 최재호 이사가 29.7%, 정찬우가 28.3%, 카카오엔터가 10%, 그리고 SBS 미디어넷이 3.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생각엔터는 김호중이 승승장구하면서 폭발적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소속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생각엔터의 지난해 매출 규모는 187억 원으로 3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매출은 250억 원을 넘어선 바 있고 그해 영업이익은 24억 원이었습니다. 투자자로 참여한 카카오엔터는 2022년 하반기 이광득 대표와 정찬우의 지분을 각 5%씩 총 10%를 75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생각엔터의 몸값을 대략 750억 원으로 평가한 건데요. 이전까지 매년 수십억 원씩 흑자를 기록한 생각엔터의 미래가 밝다고 본 것이죠. SBS 미디어넷은 최재호 이사의 개인 지분 3.6%를 인수했습니다. 전체 지분가치 750억 원으로 본 카카오와 달리 생각엔터 기업가치를 1,000억 원으로 평가해 36억 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 자회사 SBS 미디어넷이 주식을 보유하게 된 배경은 또 다른 내막이 있습니다. 제가 추후 별도 취재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김호중의 돌발적 사건만 터지지 않았다면 카카오나 SBS 미디어넷의 투자 판단은 틀린 게 아닙니다. 생각엔터가 중소기획사로서 단기간 내 이렇게 성장 발전한 것은 김호중이란 불세출의 가수가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김호중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한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송 활동을 하지 않고도 돈방석에 앉아있던 정찬우도 허탈하게 됐습니다. 주식 28.3%를 갖고 있어 SBS 미디어넷의 평가 금액대로라면 지분 가치로만 283억 원이 한 방에 날아간 상황이 됐습니다. 폐업 절차를 밟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순리를 거스르면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30여 명에 달하는 소속사 연예인들도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잘못을 덮으려다 걷잡을 수 없는 쓰나미에 휩쓸렸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김호중이 냈지만 과연 혼자만의 잘못일까요? 소속사는 전문 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설령 김호중이 술김에 판단을 잘못했더라도
주변에서 바르게 대응하고 인도했어야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김호중을 아끼는 팬들한테는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오늘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